안녕하세요. 백모 박성현입니다. 북한 붕괴와 자유통일이 카운트다운으로 진입하고 있죠. 1월 15일에는 낮에는 대한민국을 극악하게 비방하다가 밤에는 우리 비방을 서로 중지하자오 이렇게 애걸복걸 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지들 비방한 적 있나요?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을. 아무튼 정신분열이 중증입니다. 저는 장성택 숙청 전까지만 해도 북한 붕괴의 1000일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500일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500일도 너무 길게 봐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김간의 전속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라고 있죠. 이 사람이 장성택 숙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집단이 작동했으문이다. 이게 바로 당 조직 지도부입니다. 당, 군, 정부 모두에 대해 인사권과 감찰권을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지하 흑막 세력이죠. 김정일의 통치술은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지하 흑막 세력과 지상 배부르고 등 따신 지위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지하 흑막 세력인 당 조직 지도부 소속원은 당, 군, 내각의 요직으로 못 나가요. 그 대신에 당, 군, 내각의 요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또 누구를 쫓아낼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지하 흑막 세력입니다. 둘째, 지하 흑막 세력의 보스는 김정일이고 이 김정일은 천수천안에 존재해야죠. 지하 흑막 세력과 지상 지위의 분리는 결국 김정일 마음대로 움직이는 체제, 위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체제, 시스템이 없는 체제를 뜻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지배자 김정일이 수천 수만 가지 일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합니다. 이는 마치 힌두교의 파괴와 창조이신 시바와 같은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여야 합니다. 천수천안입니다. 1000개의 팔, 1000개의 눈. 이런 체제는 지배자에게 엄청난 하중을 주죠. 젊은 시절 김정일은 이 하중을 감당했었습니다. 지독하게 집중력이 강한 매우 집요한 인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가 별 수 있나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 하중 때문에 기가 다 빠져나가서 마치 불어터진 라면 혹은 달아 빠진 수세미 꼴이 되어 죽었죠. 지하 흑막 세력과 지상 지휘 체계의 분리 체제는 김정일이 젊은 시절에 맞춰 만들어진 체제이지만 그 천하의 김정일조차 결국 기가 다 소진되어 거꾸러지게 만든 체제인 거죠. 그런 체제를 어린아들 김정은이 장악할 방법은 없어요. 지하 흑막 세력은 장성택을 날리고 이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머리 없는 괴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당 관료체제로 진화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북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개소리입니다. 당 관료체제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북한 김가 전체주의는 당을 완전히 박멸했거든요. 3,000명 정도 규모의 당 대회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당 집회인데 이게 1980년 이후 3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수백 명 규모의 당 대표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이거든요. 이거 1966년 이후 44년 만에 한 번 열려서 김정은 3대 세습에 찬성하는 고무 거수기 역할을 했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12년에 열려서 김정은을 당 제1서기로 추대하는 또 한 번의 고무 거수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북조선 노동당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집권정당이 아니라 김일성 사교 교리를 세뇌하는 신도 관리 조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 관료체제가 이렇듯 박멸된 지 수십 년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생겨날 리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당 관료체제로 진화하지 못합니다. 폭력, 음모, 배신에 달통한 몇 개의 갱단으로 분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종말의 시작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The beginning of the end. 자, 이런 판에 정치권은 엉뚱한 짓만 일삼고 있죠. 국정원 개혁이란 이름으로 국정원을 무력화하려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민주당은 이제껏 북한 인권법의 통과에 반대해 왔었는데 갑자기 북한 민생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떠들어요. 그런데 이게 북한 인권을 위한 게 아니라 김정은 체제 지킴이법이에요. 햇볕 정책 퍼주기를 법률로 만들자 이런 소리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왜 김가 전체주의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나요? 민주당의 북한 민생인권법은 김정은을 생활보호 대상자, 아니 체제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자는 법입니다. 북한 인권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북한에서 겪은 반인류적 가혹행위에 대한 탈북자의 진술을 법률적 효력이 있는 증언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반인류 범죄가 급감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는 것, 또한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감히 북한 인권이란 개념을 팔아서 햇볕 퍼주기를 법률로 만들려는 꼼수를 계속 부리다가는 지지율이 3%대로 떨어집니다. 민주당은 햇볕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최근 민주당은 햇볕 정책을 손봐야 한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계승한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꼼수예요. 햇볕에 무슨 손보고 말 것이 어딨나요? 그냥 내다 버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기였기 때문이죠. 햇볕이라는 게 결국 이런 소리 아닙니까? 전체주의면 어때? 괜찮아. 같은 민족이야.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어. 통일했다간 세금 몽땅 뒤집었어. 통을 밀어붙이다간 전쟁 나. 그러니까 그냥 잘 지내면 돼.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를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로 설정했던 햇볕 정책은 온 국민의 가치관과 도덕관을 타락시키는 가장 추잡한 사기였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북한 민생인권법이라는 민주당의 엉터리 소리에 대해 황우여가 야당과 합의해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이죠. 북한 인권법에 관해 새누리가 해야 할 일은 야당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새누리 법안대로 되어야 하는가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새누리 법안은 훌륭하거든요. 새누리 법안은 헌법 3조, 헌법 10조의 바탕에서 북한의 반인류적 범죄를 법률적 증언으로 기록하고 통일부를 북한 붕괴 이후 재건 관리 작업을 하는 조직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황 의원은 새누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좋은 법안의 당위성을 제대로 선전하기는커녕 민주당의 헛소리에 대해 화합을 한다네요. 황 의원, 도대체 이 사람 뇌수와 영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구역질 납니다. 게다가 엊그제는 최현희 코레일 사장의 등짝에 칼질을 했죠. 설사 최현희가 황 의원과 앉은 자리에서 제가 했던 대전 지역구에 좋은 후임자를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들 그걸 입금 개구리처럼 밖에서 생색내고 떠듭니까? 황 의원 이 사람 불알찬 남자 맞아요? 그래도 국회가 희망입니다. 최소한 국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북한이 붕괴하고 시시각각 급박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률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직 국회만이 그 일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둘째, 그래도 훌륭한 국회의원 혹은 앞으로 훌륭해질 수 있는 국회의원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새벽 국정원 무력화법이 통과되었을 때 반대가 44표, 기권이 33표나 되었죠. 요즘과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합쳐서 무려 77명이나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소속 정당 안에서의 인간관계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던진 사람도 수십 명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희망은 행동으로 이어져야죠. 국회에 대해 희망을 가진다면 국회를 업그레이드 해줄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회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양식과 원칙에 따라 자유통일을 위해 행동하면 자기 선거구에서 표를 더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뛰면 우리가 표를 몰아주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한 지역구에 평균 1000명, 전국을 통틀어서 25만 명만 조직되면 절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죽을 힘을 다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통일을 위해 뛰게 됩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국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자유통일 국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이는 유권자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자유통일과 안보를 유권자 운동과 결합했다는 점에서 최초이죠. 그전엔 그냥 안보나 자유통일은 가두시밖에 안 했거든요. 또한 시민, 원로, 국회의원 이 3자가 함께 어울렸다는 점에서 최초입니다. 그전엔 시민은 시민대로, 원로는 원로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따로따로 놀았었거든요. 또한 자유통일 진영에서는 최초로 40, 50대 장년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최초죠. 그전엔 솔직히 연세들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자유통일을 주장하셨죠. 이 단체,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고요? 자유통일 포럼입니다. 저 백모, 변희재, 조전혁, 황장수, 김성욱, 장진성 등 알만한 장년층은 모두 달라붙었어요. 국회의원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진태, 박인숙, 새누리 정보위원회 위원장 서상기, 새누리 최고위원 심재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노근, 탈북 박사 조명철 의원 등 벌써 6분이 참여하셨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본회의실에서 안보 국정원 강화와 국회 식물화법 폐지를 위한 창립 세미나를 엽니다. 캐치프레이즈요. 3대 쪽박 깨고 통일 대박으로 간다.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콘서트입니다. 많이들 오세요. 그날 세계적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선생의 연주도 있고 장중환 남성 사중창도 있습니다. 그날 부를 노래 일어나 결해열을 약간 초라하게 미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자유민주 자유통일 다 함께 가는 우리의 길 사슬 묶인 동포들 자유와 해방의 그날 아픈 상처 모두 털고 깨어나 우뚝 선 결해요 일어나 결해요 자유민주를 위해서 일어나 결해요 자유통일을 위해서 일어나 결해요 다 함께 가기 위해서 일어나 인류의 큰어른 우릴 웃으며 반기리라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자유민주 자유통일 다 함께 가는 우리의 길 사슬 묶인 동포들 자유와 해방의 그날 아픈 상처 모두 털고 깨어나 우뚝 선 결해요 일어나 결해요
자유민주를 위해서 일어나 결해요. 자유통일을 위해서 일어나 결해요. 다 함께 가기 위해서 일어나. 인류의 그날은 우리를 웃으며 반기리라.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자유민주 자유통일 다 함께 가는 우리의 길. 사슬 묶인 동포들 자유와 해방의 그날. 아픈 상처 모두 털고 깨어나 우뚝 선 결의요.